네, 해석학 원 13주차 두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다르복 정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다르복 정리의 증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복 정리가 뭐였는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는 항상 이 사이값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거였죠. F'은 항상 사이값 정리를 만족한다. 증명을 한번 해보면, 우선은 뭐 책에는 이렇게 또 연습 문제로 넘겨놨는데,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따라서 한번 차근차근 증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알파를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알파를 0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일반성을 잃지 않고는 제가 좀 많이 중간중간 썼는데, without loss of generality라고 해서 뭐 WLOG라고 뭐 간단하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알파를 0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마음대로 막 그냥 알파를 0에 대해서만 하면은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한 거는 아니니까, 일반성을 잃지 않고 알파를 0으로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gx를 fx 빼기 알파 x로 놓으면 g 프라임 알파가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알파 빼기 알파가 돼서 0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 아니라 C니까. 그래서 알파를 일반성을 잃지 않고 0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도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따라서 뭐 알파를 0으로 놓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어차피 그럼 이제 요 G에 대한 얘기로 다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G 프라임 A랑 이제 뭐 이거 아니면은 이제 뭐 둘 중에 큰 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줘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G 프라임 A가 0보다 작고 G 프라임 B는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할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어떤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데 뭘 만족하냐면 G 프라임 C가 0이 되는 이 C가 존재한다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5.2.1을 이제 따라간다라고 했으니까 5.2.1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이거를 만족할 때 뭐 연습 문제 5.2.11에 A를 보면 뭘 보이라고 했냐면 어떤 점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라 그랬는데, A와 B 사이에 어떤 점이 존재하는데 GA가 GX보다 크고 Y도 AB에 존재하는데 GY가 GB보다 큰 이런 G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이래요. G는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G 프라임 A가 0보다 작고 G 프라임 B가 0보다 큰 거를 만족할 때.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보여보면, 저는 G 프라임 A의 A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G 프라임 A는 정의에 의해서 G 프라임 A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GX-GA인데, 얘가 항상 0보다 작으니까, 처음에 있는 문제에서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에플실론 델타를 이용을 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x-a가 델타보다 작으면 쟤랑 이거의 차이가 에플실론보다 작다. g 프라임 a 마이너스 에플실론 x-a 분의 gx-ga의 g 프라임 a 더하기 에플실론을 만족을 한다. 따라서 이제 얘를 이제 한쪽으로 넘겨놓고 보면은 얘보다 이제 오른쪽에서만 한번 골라보면,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는 x-a가 델타에서 마이너스 델타인데 a를 기준으로 해서 a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인데 양변에다가 x-a를 이제 곱할 건데 x-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아직 모르니까 0보다 큰 쪽에서 한번 골라보면은 x가 a와 a 플러스 델타 사이에 있으면은 0보다 크니까 이쪽만 살펴보면 gx가 ga 플러스 x 마이너스 a의 g 프라임 a 플러스 에플실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플실론을 좀 충분히 작게 잡을 건데 얼마나 작게 고를 거냐면 에플실론을 우리가 이미 했던 얘는 이미 이미의 에플실론이었으니까 우리가 g 프라임 a가 a 더하기 에플실론이 여전히 작게끔 에플실론을 골라주면 이라고 하면은 에플실론을 고르면 인 에플실론에 대해서 생각하면 얘는 x-a는 우리가 이미 0보다 큰 애 중에서 골랐으니까 얘가 0보다 작고 얘가 0보다 크니까 얘가 ga보다 작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플실론을 뭐 2분의 g 프라임 마이너스 g 프라임 a로 해야 0보다 커지겠죠. 이렇게 고르면은 얘가 스트릭트하게 0보다 작으니까 ga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x가 존재합니다. 뭐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주면은 되겠죠.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정리가 증명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처음부터 이제 정리에 대한 증명을 하긴 했는데 이제 다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다 안다고 다시 한번 해보면 처음에 이제 g 프라임 a가 있었는데 x가 a보다 a로 가까이 갈 때 얘를 만족하는데 문제는 얘가 스트릭트하게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이제 주어진 에플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얘는 당연히 에플실론에 의존을 할 거고 a에도 의존을 뭐 할 수도 있고 x-a가 델타보다 작기만 하면 한쪽만 필요했으니까 x-a분의 gx-ga가 g 프라임 a 더하기 x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이게 이런 델타가 존재합니다. 어떤 에플실론에 대해서도 이런 델타를 항상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플실론을 뭐 2분의 마이너스 g 프라임 a로 고르면 이 에플실론에 대해서 x가 뭐 a 마이너스 델타 에플실론 x 플러스 델타 에플실론인데
여기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은 이런 x이기만 하면 저식을 만족을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특별히 여기 중에서도 뭐 a를 기준으로 a 마이너스 뭐 델타 입실론, a 플러스 델타 입실론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그냥 a보다 큰 쪽에서 x를 골라요. x를 이렇게만 만족하는 애를 골라도 얘는 얘를 만족을 할 거니까, 여기서 고르면 이제 x가, 내가 고른 x가 뭐 얘를 뭐 x 스타라고 특별히 좀 이름을 다르게 한번 붙여보면, x 스타라고 붙여보면 x 스타는 여기에 있는 애고, 여기에 있는 애에 대해서 이제 x-a가 0보다 커졌으니까 gx가 ga 플러스 x-a의 엡실론이니까, 마이너스 우리가 2분의 엡실론으로 했으니까 2분의 g'-a가 되겠죠. 근데 얘 0보다 크고 얘 0보다 작으니까 얘가 ga보다 작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요 x를 이 엡실론으로 고른 이 엡실론에 대한 델타, 요 델타 네이버후드 안에 있는 x를 골라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다르복 정리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B번인데, G는 A, B에서 아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죠.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이고, 연속 함수는 이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갖죠. 최대 최소를 가지. 근데 우리가 방금 보인 게 뭐냐면, 뭐 G에 대해서도 뭐 그냥 미니멈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G가 미니멈을 가져. 근데 GA랑 GB는 미니멈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방금 보인 게 뭐였냐면, 어떤 점이 존재하는데 AB, 여기에 있는 점이 존재하는데 GA가 이제 아까 Y로 해당하는 게 되겠네요. Y가 어떤 값이 존재하는데, 어떤 값이냐면은 GY가 GB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미니멈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요거를 만족하면은, 약간 뭐 모든 G에 대해서 다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뭐 GX가 뭐 이런 함수 생각하면은 얘는 당연히 미니멈 가지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G'A랑 G'B가 이제 요런 거를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양 끝점에 있는 애들은 절대 미니멈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마찬가지로 맥시멈도 아니겠죠. 맥시멈도 아닙니다. 왜냐면 어떤 x가 이제 내부에 존재하는데, 어떤 값이냐면은 gx가 ga가 gx보다 gx보다 더 큰 게 존재하니까, 반대로 그쵸. 그래서 이런 맥시멈이 아니라는 얘기는 못 하겠네요. 그래서 미니멈이 절대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항상 대소관계를 만족을 하니까, 그러면은 미니멈이 존재한다라 그랬는데 양 끝점 아니니까 어떤 내부에 있는 점에서 G가 최소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인테리어 익스트림 시어렘에서 보였었던 거는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고 뭐 미분 가능하고 그랬을 때 얘가 내부에서 최대 최소를 가지면 미분 값은 0이다. 그래서 얘도 뭐 내부 뭐 닫힌 구간이긴 한데 어쨌든 열린 구간에서도 연속이고 내부에서 최대 값을 가지죠. 얘 내부에서 최소 값을 가지죠. 그래서 G'C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복 정리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복 정리는 이렇게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르복 정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F'은 연속이다라는 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사이값 성질을 갖는다. F'은 사이값 성질을 갖는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해당하는 연습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3절로 넘어가면은 얘는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증명들은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증명은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했었던 부분이어서 뭐 아까 얘기했었던 인테리어 익스트림 시어렘은 증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니까 이제 요 평균값 정리에 나와 있는 이제 대부분의 정리들의 증명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기하학적인 의미라든지 되게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또 강조를 할 거는 요 평균값 정리가 되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여기저기에 특히 뭐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나중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어떤 기본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긴 한데 미분이랑 뭐 적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요거를 증명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아마 또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하셨던 것처럼 뭐 라그랑주 승수법을 이용을 해서 뭔가 뭐 최대 최소를 계산하고 이제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요 평균값 정리가 되게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뭐 수학을 공부하면서 뭐 이런 해석학 관련된 뭐 해석학, 뭐 복수함수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 롤의 정리라고 부르는 건데 F가 어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양끝점이 같으면 F'C가 0인 점이 존재한다. 이것도 우리가 뭐 바로 증명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뭐 F가 어떤 컴팩트 셋에서 연속이니까 최대 최소 같고 뭐 최대 최소 갖는 곳에서는 미분 값이 0이 된다 라는 거니까. 네. 뭐 이거 정리에 대한 증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생략을 하고, 그러면은 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평균값 정리에 대한 증명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뭐 조건은 똑같은데 이제 양끝점이 이제 같다라는 조건이 없어졌으니까 양끝점을 좀 같게 만들어 주면은 이제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양끝점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함수, 어떤 함수를 도입을 할 거냐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dx라는 애를 fx에서 얘를 생각을 해주면 양끝점이 같아지니까 da랑 db가 둘 다 0으로 같아지니까 롤의 정리를 이용하면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다른 정리들 중에 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5.3.3에 나와 있는 거는 어떤 g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어떤 인터벌에서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G'X가 0이면은 gx가 상수함수가 된다. 이것도 이제 우리는 적분을 알고 있으니까 적분에서 미분에서 0 된 거면 상수함수다. 이거 그냥 양변을 적분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평균값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얘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제 A라는 구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두 개의 점을 이제 뽑아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뽑아서 이런 대소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 보면 y-x gy 빼기 gx를 항상 만족을 하는데 g 프라임 c가 항상 in c가 존재하는 거고, 근데 g 프라임 c는 항상 0이니까 얘가 항상 0이니까 gy랑 gx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xy를 우리가 임의의 것들로 뽑은 거니까 얘네들은 모두 어떤 값을 뽑아도 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그냥 그 공통된 값을 k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a가 인터벌이라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인터벌이라는 얘기 없이 얘가 뭐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g 프라임 x가 0이면 gx가 항상 상수함수가 되겠느냐? 얘는 거짓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조각적으로 끊어진 애들도 있으니까. 0, 1에서는 이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3, 4에서는 이거다. 그러니까 0, 1에서는 1이고 3, 4고 이런 애들을 생각하면 얘는 조각적으로 그렇죠? 뭐 당연히 미분 가능한데 얘가 상수함수는 아니죠. 조각적으로 상수함수는 맞는데 뭐 gx가 전체가 다 상수함수는 아니죠. 이 조각적으로 끊어진 곳에서 값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네. a가 이제 구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증명에서 쓴 것 같진 않지만 이 평균값 정리 자체가 어디서 쓰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정의역은 항상 이런 구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구간보다 좀 더 넓은 곳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 적분을 이용한 어떤 얘기들도 이제 적분을 좀 피해서 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였고, 5.34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두 개 뺀 함수를 새로 정의하면은 이제 얘기를 바로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얘를 뭐 generalized mean value theorem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다른 곳에서는 뭐 코시 MVT라고 mean value theorem을 줄여서 얘기하면은 이제 코시 mean value 정리라고 뭐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좀 더 일반화해서 요거 우리가 그냥 평균값 정리는 MVT는 gx가 x인 경우였고, 그쵸? 근데 얘를 좀 더 일반적으로 이제 분모에 있었던 뭐 b-a들을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에 대한 얘기로 바꿔줘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거를 처음 보면은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각각에 대해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면은 f'c가 b-a분의 fb-fa가 되는 어떤 c가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g에 대해서도 평균값 정리를 적용을 하면은 요런 게 존재한다. 그래서 그냥 양변 나누면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증명을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고른 이 C랑 여기서 고른 이 C랑 뭐 굳이 같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쓰자면은 얘를 이제 C1, C2라고 써야 돼서 뭐 다른데, 그래서 증명은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렇게 증명을 하면 안 되고,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평균값 정리를 증명을 했을 때와 똑같이 어떤 새로운 함수를 가지고 오는데 이런 애를 가지고 오면은 증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놓고 하면은 이제 평균값 정리를 이제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은 되니까 네,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균값 정리에 대한 거는 뭐 사실 뭐 새로 증명할 것도 없고 뭐 고등학교 때 이미 했었던 거니까 우리가 뭐 좀 넘어가도 괜찮겠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로피탈 정리입니다. 로피탈 정리. 로피탈 정리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마 여러분들이 뭐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뭐 항상 이제 같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를 좀 함부로 쓰면은 안 된다. 좀 정확히 이 정리가 뭐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증명 자체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서야 배우니까 미적분학 시간에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증명 자체는 지금에서야 할 수 있으니까 뭐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쓸 수가 없었죠. 뭐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풀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로피탈 정리가 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로피탈 정리랑 비슷하게 생긴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얘는 사실 로피탈 정리는 아닌 거죠. 얘는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것 뿐이니까. 네. 그래서 뭐 보통 로피탈이랑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로피탈 정리는 아니니까. 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해보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를 물어볼 때 얘를 해서 1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막 하는데 뭐 여기서 로피탈 정리를 쓴 거긴 한데, 얘를 이제 이렇게 쓰는 거는 로피탈 정리가 아니죠. x-0분의 sin x 빼기 sin 0이다. 그래서 얘는 sin x를 미분한 코사인 0이다. 요거는 이제 로피탈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로피탈이랑 뭐 로피탈이 아닌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랑 뭐 조금 헷갈리기는 헷갈려서 막 써오긴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로피탈 정리의 티오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F랑 G가 연속인데 뭐 이렇게 우리가 A 주변에서 볼 거니까 A에 대한 어떤 극한을 볼 거니까 뭐 A를 포함하는 어떤 작은 구간에서 연속이고, F랑 G도 똑같이 미분 가능하기까지 한데 이제 분모에 G가 있으니까 G가 0이 되는 거는 빼고, 네, 0이 되는 건 빼고, 그랬을 때 FA랑 GA가 0이고 뭐 G 프라임 X가 둘 다 G 프라임 X가 0이 아니면, X가 A만 아닐 때 0이 아니면 미분한 거를 먼저 계산해서 극한 값이 있으면 뭐 각각 분자분모 각각이죠. 각각 먼저 미분해서 극한 값이 존재하면 원래 극한을 알 수 있다. 극한 값을 알 수 있다라는 게 결국 로피탈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뭐 이제 우리가 뒤에 나와서도 이제 로피탈 정리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우선은 0분의 0꼴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 상태의 극한은 구하기가 좀 힘들어 보여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분자분모 미분을 해서 값이 존재하면 원래 거의 값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값이 뭐 L이었다, 미분한 게 값이 L이었으면은 원래 것도 값이 L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증명은 뭐 책에 안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증명을 한번 따라가 보면은, 증명을 해보면 우선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 프라임 x분의 f 프라임 x가 l이니까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x-a가 델타보다 작으면 g 프라임 x분의 f 프라임 x에서 l을 뺀 게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미분에 대한 정보로부터 뭐 f 프라임에 대한 정보로부터
원래 f에 대한 정보, 요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뭐 g 분의 f 의 극한이 l이면은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g 분의 f의 극한이 l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원래 도함수에 대한 정보로부터 원래 함수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결국은 평균값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게 그거죠. f'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f에 대한 걸 알 수 있다. 코시 민밸류 티어렘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히 이 구간을 좀 잘라서 이쪽 구간만 살펴보면 여기에 있어도 뭐 다 있는 거니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g 프라임 c분의 f 프라임 c gx 마이너스 ga f fx 빼기 f 인 c가 a랑 x 사이에 ax에 존재합니다. x의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뭐 문제에서 얘도 0이라고 했으니까 gx분의 fx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죠. 왜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게 요거였고 지금 새로 얻은 게 얘니까. 그러면 양변에 a를 빼보면 g 프라임 c분의 프라임 c 마이너스 l이 gx분의 fx 빼기 l로 바뀌었는데, 얘가 엡실론보다 작으면은 이제 얘도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여기 얘가 큰 쪽에서 얘기를 해준 거니까 얘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제 반대로 x가 a 마이너스 델타이면은 똑같이 g 프라임 c에 대해서 프라임 c가 뭐 a들은 다 0이니까 gx분의 fx인 c가 여기에서는 ax 여기였는데 c 대신 c2라고 해볼까요? c2가 뭐 a 마이너스 데이터 x고 여기 c가 있는 거죠. c2가 x와 a의 존재. 그럼 이제 얘는 두 개를 합쳐주면 되니까 똑같은 델타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를 찾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g 프라임 c2분의 프라임 c2가 빼기 l이 gx분의 fx 빼기 l이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증명이 다 된 거죠.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까 소개한 그 코시 민밸류 티어렘이 되게 중요하게 쓰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g 프라임 f 프라임에 대한 얘기들로부터 우리가 f랑 g에 대한 정보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5.3.8에서는 이제 우리가 방금 했었던 거는 이제 0분의 0꼴이었고, 그래서 0분의 0꼴이라는 거가 사실 뜻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알고 싶은 게 이제 요극한이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그거인데 이제 바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미분을 해보자.
라는 뜻이었고, 그래서 0분의 0꼴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FA랑 GA가 둘 다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값을 다 넣어봐서, 보통 이제 극한값을 그냥 넣어서 값이 존재하면은 뭐 그냥 그게 값이 되니까, 그냥 넣어봤을 때 얘가 이제 0분의 0꼴이 되니까 이제 0분의 0꼴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무한대문의 무한대 꼴인데, 우리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하면 이것도 얘기하기는 했었는데, 또 임의의 m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델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만족하면은 gx가 어떤 임의의 숫자보다 커지게끔 할 수 있는 요 델타를 잡을 수가 있으면은 무한대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우리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니까,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내가 계속 어떤 숫자보다도 더 크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한다면은 뭐 양수라고 했을 때 어떤 아무리 작은 숫자를 가지고 와도 이제 그거보다 더 작아지게 해줄 수 있다는 게 0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였고,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는 너가 아무리 큰 숫자를 가지고 와도 나는 그거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5.3.8에 있는 거는 이제 요거 증명이 좀 긴데, 좀 어려운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그래서 뭐 똑같이 f랑 g는 뭐 이렇게 미분 가능하고, 이제 g 프라임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할 때 g가 무한대로 가면 똑같이 아까의 결론이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까랑 다른 점은 FAGA가 0이 아니 0이라는 조건이 없어졌죠, 그렇죠? 대신에 g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럼 얘는 이제 g분의 1 입장에서는 g분의 1은 0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어떤 이제 값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f도 약간 무한대로 가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올 텐데, 뭐 당연히 f가 뭐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얘가 어떤 g가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분모 분자의 비율의 어떤 뭐 극한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l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l이 0인 경우만 모르겠지만 l이 양수였다면은 f도 어떤 무한대로 가야만 하겠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증명을 해볼 텐데, 이제 아까랑 이제 뭐가 좀 달라졌냐면, 이제 증명을 해보면 아까처럼 코시 인밸류 시오렘에서 우리가 적용을 할 텐데, 극한이 존재를 하니까 델타 1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어떤 델타 1을 만족하면은 g 프라임 x분의 프라임 x가 l과의 차이가 뭐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해줄 수 있겠죠. 특별히 얘를 요거긴 한데, 우리가 아까처럼 봤듯이 이쪽만 볼 거니까 요거를 만족하면은 요거를 이런 얘가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요 델타 1이 존재한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많이 쓸 거니까 이제 요 값은 t라고 이름을 붙여 놓을게요. 이제 t는 이제 고정이 됐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코시 민밸류 시오렘을 써보면 아까처럼 똑같이 써보면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x랑 t 사이에서 써보면 g 프라임 c분의 f 프라임 c가 gx 빼기 gt fx 빼기 ft 인 c가 xt에 존재합니다. 아까는 gx ga로 해서 ga가 0이 됐으니까 이제 바로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약간은 이제 얘를 이제 a로 놔가지고 이제 둘 다 0이 됐는데, 얘가 0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최대한 얘를 어쨌든 우리의 아이디어는 얘가 최대한 로 바꿔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문제가 좀 쉬워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목표는 얘가 목표. gx 빼기 gt분의 fx 빼기 ft를 최대한 이제 요런 꼴로 gx분의 fx 꼴로 바꿔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얘와 L과의 차이가 작다라 그랬으니까 gx 빼기 gt분의 fx 빼기 ft가 L 플러스 2분의 엡실론 L 마이너스 2분의 엡실론. 요거는 이제 여전히 성립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직 안 쓴 게 뭐냐면 g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 아직 안 썼어요. 그래서 g가 무한대로 가니까 g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델타 2도 잡을 수가 있는데 어떤 델타 2냐면 a가 여기 안에 있으면 gx가 아까 임의의 m을 가지고 와도 다 커진다라고 했는데 m을 특별히 gt로 골라줘요. 그래서 gx가 항상 gt, 왜냐면 t는 우리가 고정해놨으니까 고정된 어떤 상수보다 더 항상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은 gx 빼기 gt를 생각을 하면 얘는 양수고 얘를 생각을 하면은 gx분의 얘를 양변에 곱할 건데 양변에 곱하고 싶은데 얘가 뭐 우리가 양변에 이제 어떤 부등식의 양변을 곱할 거니까 이제 여기다가 를 이 별표의 양변에 곱하고 싶은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1-gx분의 gt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gx가 항상 gt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이제 1마 이게 되니까 gx는 또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어느 특정 시점이 지나면은 이제 양수인 것까지 보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를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얘를 양변에 곱해보면 얘를 양변에 왜 곱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좀 관심 갖고 있는 항이 요건데 여기에다가 gx분의 gx-gt를 곱하면 이제 분모가 gx가 돼버려요. 그래서 원하는 꼴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얘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도 양변에 곱해보면 뭘 얻냐면 L-2분의 엡실론 있었고 1-gx분의 gt 얘가 fx 빼기 ft의 gx L 플러스 2분의 엡실론의 1-gx분의 gt가 됩니다. 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얘니까 얘 빼고 다 넘겨주면 L-2분의 엡실론 L-2분의 엡실론의 gx분의 gt 더하기 gx분의 ft 얘가 gx분의 fx 또 얘가 뭐보다 작냐면 다 또 넘겨줬으니까 L 플러스 2분의 엡실론 빼기 L 플러스 2분의 엡실론의 gx분의 gt 더하기 gx분의 ft가 됩니다. 근데 얘를 잘 살펴보면 요쪽 얘를 잠깐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는 L-2분의 엡실론에 다 gx로 통분을 해주고 나면 마이너스 LGT 더하기 2분의 엡실론 GT 더하기 FT가 돼요.
그리고 얘도 살펴보면 얘는 L 플러스 2분의 엡실론의 gx분의 마이너스 lgt 마이너스 2분의 엡실론 gt 더하기 ft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t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gx는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잘 보면은 얘랑 얘를 먼저 비교해 보면은 t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t는 고정. 근데 gx는 무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이 되어 있고 얘는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 비교해 보면 얘는 어떤 고정된 숫자인데 얘는 무한대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절대값을 2분의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델타 3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 3냐면 이거를 만족하면은 gx가 저기 나온 애들 gx랑 얘도 2분의 엡실론보다 작고 저 뒤에 있는 체 마이너스 lgt 더하기 2분의 엡실론 g 마이너스 t 플러스 ft분의 gx도 절대값이 2분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마이너스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엡실론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얘도 얘는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 아까 걔가 마이너스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gx분의 fx L 플러스 2분의 엡실론 플러스 2분의 엡실론이니까 L 플러스 엡실론 L 마이너스 엡실론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증명이 굉장히 길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우선은 0분의 0꼴부터 좀 보면 0분의 0꼴은 좀 상당히 무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시 민밸류 정리를 이용을 할 건데 이제 이용을 해보면은 GA랑 FA가 0이라 그랬으니까 G 프라임 F분의 F 프라임 C랑 GX분의 FX랑 같아지게끔 하는 C가 존재해요.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이 G 프라임 C분의 F 프라임 C 빼기 L 요거랑 얘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제 좌변에 있는 얘는 우리가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우변도 자동으로 작게 만들어진다. 뭐 델타 잡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오니까 이제 GA 뭐 FA라고 아까 썼던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0이 아니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줄 수가 없죠. 근데 다만 이제 G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얘를 이제 GX로 나눠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핵심 아이디어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분자분모를 GX로 나눠주면
이제 나눠놓고 나면은 이제 어떤 고정된 t에 대해서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갈 거니까 얘가 사실은 gx분의 fx랑 이제 거의 같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목표라고 얘기했었던 이제 0분의 0꼴을 좀 잘 활용하면은 얘도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은 이제 계산을 좀 복잡하게 해야 되는 부분, 뭐 델타를 뭐 어떻게 잡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 분자 분모를 gx로 이제 나누는 과정을 좀 더 뭐 좀 꼼꼼하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보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정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밑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증명은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결국 뭐 양변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곱하는 이유도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분자분모를 gx로 나누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어떻게 좀 잘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로피타의 정리에 대한 부분이었고, 이제 5장 마지막 절에서는 좀 신기한 이제 컨티뉴어스한데 연속인데 어느 곳에서도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책에 있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디테일한 거는 얘기는 하지 않고 제가 뭐 시험에도 내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좀 신기한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거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얘를 약간 병적인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좀 되게 좀 생각하기 힘들죠. 저 이런 미분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예를 찾아봐라. 그럼 이것도 제가 처음에 얘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보통 미분 가능하지 않고 연속인 점을 생각하면은 보통 뾰족한 점을 많이 떠올리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점들은 이제 뾰족한 점. 점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모든 점에서 뾰족하다라는 얘기니까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죠, 그렇죠? 뭔가 연속적으로 뭔가 좀 뾰족뾰족하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는 순간 이제 요런 이제 가운데 있는 점들에서는 이제 뾰족하지 않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바이오-슈트라우스라고 하는 우리가 바이오-슈트라우스는 여러분 아마 좀 미적분학 시간에 뭐 급수의 판별법 뭐 이런 거 할 때 아마 뭐 바이오-슈트라우스 M 테스트 뭐 이런 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바이오-슈트라우스라는 수학자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엡실론 델타 같은 이 해석학 그래서 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어떤 뭐 극한이라 뭐 무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좀 많은 업적을 남긴 수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 이런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fx가 어떤 급수꼴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급수냐면은 이제 어떤 코사인 안에 또 b의 n승이 들어있고 앞에 a의 n승이 붙어져 있어서 이거 딱 봤을 때 당연히 어떤 함수인지 눈에 전혀 안 그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a, b는 뭐 적절히 고르면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a, b를 고르면은 이 f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모든 실수에서 불연속인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이제 6장에 우리가 나중에 해석학 2에서 좀 중요하게 다룰 얘기 중에 하나가 급수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fx는 어떤 그냥 x에 대한 식 이렇게 된 거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이렇게 급수에 대한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좀 더 풍부한 많은 함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질을 가지는 많은 함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요 5.4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시험에 내진 않을 텐데 해석학 2를 아마 이어서 들으실 분들도 뭐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그때는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런 함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좀 뭐 어떤 무한급수 형태로 정의된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더 많이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급수로 정의된 함수라든지 아니면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애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쓰기부터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이제 해석학 2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적분도 그렇고 무한 급수도 그렇고 뭐 무한 급수는 당연히 무한히 더하고 있으니까 뭐 무한의 개념이 들어 있고 적분도 마찬가지로 미적분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처럼 이 구분구적법으로서 정의가 되니까 얘도 무한히 더한다는 거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극한으로 정의가 된 함수인데 뭐 이제 뭐 이 장에서 뭐 자세히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함수가 있죠, 그렇죠? 얘는 1-x분의 1인데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뭐 이런 함수들도 있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미적분학 시간에는 요 급수에 대해서 막 미분 적분 다 했죠, 그렇죠? 미적분학 시간에는 다 했는데 이거에 대한 엄밀한 증명 이제 왜냐면 무한히 더하는 거에 대해서 미분을 그냥 항별로 하면 된다라는 게 뭐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렇죠? 유한계면 당연히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함수들에 대한 성질 같은 거를 좀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한으로 정의된 이 무한급수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스케치만 한번 해보면 이제 h라는 hx를 이렇게 절대값으로 정의한 애, 이렇게 뾰족한 애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아이디어는 그거죠. 모든 점에서 뾰족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 hx를 실수 전체로 확장을 하면은 이렇게 주기 2자리로 만들어놔서 이런 hx가 될 텐데 얘네들을 촘촘하게 더 쪼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점에서 이제 이런 이제 변들에서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해지니까 이런 변들을 없애는 이제 더 촘촘하게 꽂아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작업을 이렇게 얘를 이제 촘촘하게 하는 작업이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잘 엮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는 뾰족한 점이니까 뭐 모든 점에서 연속이고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면은 모든 점에서 뾰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뾰족한 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절대값 x 있죠. 그래서 걔를 이제 적당히 끊어서 막 이어 붙이면 되겠죠. 근데 막 이어 붙이면은 이제는 이제 거기서는 여기서처럼 양변들 이게 모서리 부분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지니까 이제 요 부분들을 점점 촘촘하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요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적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gx가 정말로 연속이기는 한데 어떤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도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해석학 2에서 이제 배우는 이 유니폼 컨버전스 뭐 이런 얘기들이 필요합니다. 6장에 나오는 얘기들이 필요하니까 여기에서는 좀 자세히 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뭐 일부분 좀 건너뛰고 그냥 얘기를 해도 되기는 하지만 요 부분은 제가 해석학 2에서 좀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학 1에서 좀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했었던 내용은 여기 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해보면 처음에 우리가 differentiability라고 해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극한으로 잘 정의가 된다. 그래서 체인롤은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한 얘기 우리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했었고, 다르복 정리는 도함수는 사이값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였고, 여러 가지 평균값 정리들 우리가 제일 일반화된 형태로 코시 평균값 정리도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로피탈 정리도 증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0분의 0꼴은 쉽지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마지막으로 연속인데 뭔가 모든 점에서 연속인데 모든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 함수가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학 1에서는 어쨌든 이 우리가 해석학 2에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제 적분도 나오겠죠. 우선은 이제 수열의 극한부터 시작을 해서 함수의 극한도 얘기를 했었고,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부터 연속성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극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수열의 극한이든 함수의 극한이든 둘 다 엡실론 델타 논법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좀 해석학 1에서 좀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은 당연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이게 점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익숙해지는 거. 뭐 수학적 성숙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구구단을 지금 뭐 잘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구구단을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어려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뭐 똑똑해지는 것도 당연히 뭐 한몫하겠지만,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뭐 구구단 이제 뿐만 아니라 뭐 분수끼리도 더하고 곱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뭐 두 자릿수끼리 곱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똑똑해지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그런 숫자라는 거에 좀 더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학 내용도 지금 당연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수학 지능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4학년, 3학년 돼서는 이제 좀 더 고급 과목들, 3학년에서 배우는 4학년에서 배우는 고급 과목들도 잘 이해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엡실론 델타가 지금은 좀 어색하고 뭘 증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특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모르겠고 뭘 증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은 이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것들을 좀 더 익숙해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잘 힘들고 뭐 시험 성적이 안 좋고 뭐 학점이 안 좋고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시간이 지나면 다 익숙해지면서 예전에 했었던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한 1, 2년 뒤에 보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석학 1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5장에 있는 연습 문제들도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 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제가 그냥 단순히 문제 푸는 거를 보기만 하면은 막 크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좀 풀어보셔야 이제 다른 사람이 푼 거 봤을 때 나는 여기서 막혔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결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은 당연히 좋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